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그 기본적인 단초는 금리예요. 지금 현재 매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만 놓고 보면은 60건에서 70건 내외거든요. 한 100건에서 한 20, 30건까지도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잠잠해지면서 경매 낙찰가율도 주춤한데요. 먼저 경매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이에듀 투자자문회사의 고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낙찰가율이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낙찰가율이 주춤하다는 것은 시장에 조금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경매 시장에 진입하는 이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조금 예전만 못하다. 이런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이제 일반 우리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지금은 예전처럼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일반 주택시장 가격도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도 그러한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될까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경매 시장은 오히려 이제 그런 규제를 피해서 경매로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에 실수요 목적 아니면은 매매 허가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경매로 사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경매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올해 수도권과 지방 경매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면은 사실은 물건이 많으면은 매각가율이 조금 떨어져서 매수인한테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그 기본적인 단초는 금리예요. 시장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자 부담에 못 견뎌서 사실은 이제 이게 경매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 6%, 7%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에서 3% 사이 조금 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사정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계경제에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했지만 경매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경매 물건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제 경매 시장에 경매에 진입하는 투자하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10명 그대로인데 물건이 늘어나면은 매각가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추이를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지난 4월 14일에도 0.25%포인트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1.5%가 됐는데 계속 올해도 조금 한두 차례 더 올라갈 거라는 게 이제 시장 전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갈 거다. 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매 시장에도 물건이 조금 나올 것이다. 예년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방이나 서울 뭐 상관없이 금리는 뭐 다 똑같이 그렇죠. 적용되는 거니까 네. 다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 수도권, 서울은 조금 틀리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은 금매로 잘 안 팔려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금매로 또 팔릴 수 있거든요. 네. 금매로 못 팔면 경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매로 잘 안 팔리는 지역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은 조금 물건이 쌓일 수 있고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매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만 놓고 보면은 60건에서 70건 내외거든요. 한 100건에서 한 20, 30건까지도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집니다. 네. 시장 분들은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면은 조금 더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물건이 많으면은 좋은 물건도 섞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잘 골라서 내가 이제 매수에 경매에 참여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상가나 토지 쪽에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상가가 이제 많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오프라인 상권이 굉장히 상권이 흔들리고 또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실이 많다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건물 우리가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 투자할 때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투자했는데 임대료를 못 받으면 결국 그 물건은 경매를 당해서 시장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은 규제가 많잖아요. 네. 예. 경매로 해서 내가 아파트를 샀다라고 해서 그 규제를 피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산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주택자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되는 비규제 상품인 상가나 토지 쪽으로 이제 뭐 발길을 뭐 풍선 효과, 경매 시장에서 이제 그러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망하게 좀 보시는 상품군은 어느 쪽일까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류에 있어서 미래 가치 있는 물건을 어떻게 잘 골라서 사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그렇습니다. 상품의 그런 특성을 예.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